대란 속의 의사와 환자 소통과 공감의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와 일부 자장을 만든 한국의학 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 동아일 이진환 의학전문의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환자 중심의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약간 좀 쌀쌀한 날씨에도 이게 이번 심포지엄이 또 의미가 있고 뜨거운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참 좋은 날씨에 나가지 않고 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내일 참석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의료 대란 속의 의사와 환자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주제 발표 앞서서 이번 심포지엄의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의 바이오기자협회 김기론 회장님의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기론입니다. 연합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기대만큼 많은 청중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임박해서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행사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행사가 왜 준비됐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 대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정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우리 의학 전문 기자들이나 아니면 사회부 기자들, 의료 담당 기자들 모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사태가 갈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전공의 사직 후에 의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당직 근무까지 해야 되니 제가 봐도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암 환자가 진료 일정, 수술 일정이 미뤄져서 애타는 마음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에서 보자면 환자나 의사 모두 다 피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인 의사와 환자가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현실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환자가 의사들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의사로 보이는 댓글들이 환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 의료 대란 속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병원협회가 손을 잡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입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방안이 논의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대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론 회장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의사의 등을 돌리는 시기에 소통과 공감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사업위원장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네, 먼저 이런 뜻깊은 심포지엄을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규 회장님을 대신해서 정말 이런 중요한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공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기간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하노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은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제가 우연히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희 30-40년 전 따뜻한 진료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나 각박해져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아주 짧게 진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하노이에서는 여전히 충분한 시간과 함께 환자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진료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각박하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지만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진료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이런 의정 사태와 관련해서 거창한 숫자 노름과 자존심 싸움으로 국민들만 희생되고 있고 또 많은 기자분들은 사실 그거에 부합해서 헌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릴까? 의사와 환자 사이를, 병원과 의료 소비자 사이를 간격을 점점 넓히는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것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좋은 기자들은 그렇게 선정적인 기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기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서 주최한 이런 소통과 공감에 대한 진료 현장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기자들이 만들어낸 자리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의정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진료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찾아내는 영감을 서로 얻고 그 해안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민 원장님은 양수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 때 워커스를 첫 도입이 됐죠. 그래서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병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허리가 매우 아픈 가운데도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사와 환자의 공감적 소통이 정말 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아주 알차게 잘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환자 입장, 그 다음에 의사 입장, 기자가 본 의사와 환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본 의사와 환자의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환자가 바라본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까지 주십시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 회장님은 2014년도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은 환자이기도 하십니다. 현재 한국암 환자의협회의 회장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목소리 좀 안 나오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자와 의사들 의료 대담 속에서 건강과 소통을 하고자 마련해 주신 기자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연합뉴스 때 나왔던 TV조선에 나왔던 이야기로 사실 그 블랙리스트 안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기사화된 건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 환자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설마 우리 의료계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의료계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환자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뭐 폄훼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는 사실은 어떤 기자분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환자들을 통해서 환자가 의사에게 바라는 어떤 그 신뢰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내용을 좀 읽게 됩니다. 대부분 그 환자들은 의사들이 어떤 친절함 또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가장 신뢰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한 69% 정도가 그런 신뢰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이거 잘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면에 의사에게 불쾌감을 느낄 때도 역시 환자의 이야기를 기울이지 않을 때 가장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의사 대상 설문에서는 환자의 신뢰감을 회복할 가장 큰 무기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환자들과 의사들은 인식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환자가 위중하고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치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면 환자는 그 의사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의사는 환자에게 등불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곳곳에서 지금 붕괴되고 있고 응급실, 중환자실, 항암,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노출되면서 의료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중증 질환자들은 지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지원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은 어떤 모습이 지금 의료진한테 필요한지 의료진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그 고통에 정서적으로 반응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로 진료에 임하는 자세를 의사들에게 함양시키는 교육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의 욕구와 느낌을 이해하고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의료 전문가는 환자에게 큰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눈빛을 교환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로 머금고 대화하는 등 비언어적
치료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도 환자의 시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필요한 주의사항이라도 한 번 더 챙겨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희 환자들은 아주 작은 소망인 그런 희망을 안고 매일 진료실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의 건강 안녕에 대한 진심 어린 궁금증과 관심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희는 매우 궁금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관심을 받아보았다면 우리 의료 현장에서 지금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훨씬 신뢰와 아마 탄탄한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대학병원을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예약 문자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예약됐다는 문자와 또 한 번은 교수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연수나 학회 때문에 예약을 변경할 때만 일방적인 통보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사실은 이런 의사분들이 작은 혹은 본인들이 환자들에 대한 생각을 일부라도 표현하는 그런 시기나 시점들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어려운 일 그냥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마음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건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보고 있는 교수께서 짧은 미소라도 보여주기만 해도 아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원의 다독거림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면 환자는 완치받은 것처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 앞에서 기다리는 내내 의사의 친절하고 따뜻한 응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의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의사분들에게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로 진료를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따뜻하게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칭들 이야기면 차트라도 한번 보시고 김 XX 씨, 김 XX 선생님, 박 XX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의사분들 모두 환자들한테 부르는 호칭은 환자분 이걸 전부 통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하나만 바꿔도 환자들은 의사분들한테 너무 반갑고 소중하고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치료가 어려운 환자일수록 깊이 있는 치료 과정과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과정에 힘을 낼 만한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증상이나 그간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 하는 말을 매번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발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환자와 국민들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의 현장으로 돌아와 우리들과 함께 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길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셔야만 우리 환자들은 그 행동에 안심하고 희망을 갖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은 저희에게 희망과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현장을 떠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의사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지나간 시간 동안 의료 현장 밖에서 아니면 길을 잡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될수록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지금 가장 필수적인 중환자 관리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이미 대한민국은 이것을 감내하기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매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의정 간의 갈등에서 의사들은 환자들을 지키면서 환자들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 정부와 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도 환자와 공간과 소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께서는 저희야 이런 방구도 없이 의료 현장을 떠나신 겁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순 지식과 기술을 판매하는 지식을 가진 상인이 아닌 진짜 의사를 환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만나고 있기에 그들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내고 언제 어떻게 맞이할지 모를 마지막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더욱 간절히 갈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리고 의사인지 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건 영상으로 좀 대체하고 저희 지난번에 저희 환자들 중에 일부지만 전 국민들이 돌아오시고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 그걸로 읽기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라. 요즘 들어 법정 스님의 책 제목이 말씀이 더욱 떠오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글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온갖 통증과 아픔은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하다가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쓰러지고 등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갈 곳은 딱 한 곳 병원이지요. 그런데 요즘 그 병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힘이 납니다.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희망이자 제2의 부모님이십니다. 몸과 마음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식처가 아닐까요?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진료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주에서 아하나 올림. 이분이 60이 넘은 환자분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바깥에 계신 또 혹시 지금 저희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이 마음을 열고 눈 높이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평소에 의사들에게 가졌던 감정을 이번 자리에 모두 토로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료 현장을 의사들이 떠났다라고 보는 게 환자들의 시각입니다. 의사들은 현장을 안 떠났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있고 마지막 60이 넘은 환자로부터의 감사했던지 의사들이 희망이고 의사들이 제2의 부모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환자의 물비교환, 비언어적 친숙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얻어맞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가 바라본 환자는 어떨까요? 우리 박소연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조 교수님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자, 박수로 또 우리 박소연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님은 한국 코치 협회 인정 전문 코치이자 미국 갤럽 인정 코치이시기도 합니다. 저서로서는 잘 나가는 의사의 비밀, 강점으로 키워라 등이 있고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저출생 대응 교육 개혁 위원직도 겸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움의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될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주교수 박소연입니다. 처음 이 제의를 맡았을 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과 의사거든요. 근데 의대와 치대는 교육과정부터 시스템도 다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의료 대란에서 본격적인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의사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소아치과는 유일하게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치과내 소속이 아니라 어린이병원 소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치과 선생님들보다 오히려 소아과 선생님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또 한 사람의 그 참여자로서 또는 관찰자로서 그분들을 더 잘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느꼈던 바들 그리고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가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김성주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환자와 의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3년 전 정도였던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리에 반영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다들 반응이 저거는 판타지다. 저런이 드라마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저런 의사가 어딨냐. 저 드라마 속에 율제병원에나 가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의외로 반대로 의사들도 저건 판타지다. 저런 의사는 없다. 아니, 저런 환자는 없다. 환자복이 참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즌2 에피소드 1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인 양석형 교수가 산부인과 교수인데 그 의사 진료를 하는데 임신 19주에 조기 양극화수로 유산위기를 맞은 산모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신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임신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데 산모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양석형 교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임신 유지를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4주 뒤에 결국 태아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사수더 아이의 태동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 에피소드를 실제로 생방송 본방으로 봤었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또다시 하나 더 느껴지는 것은 뭔가 씁쓸함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소환자를 보니까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납니다. 훨씬 더 좋은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만 때로는 왜 어차피 실패할 거 사수나 더 나를 고생을 시켰냐 라고 따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씁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핫한 요즘 AI죠. 왜 의사들이 힘드니? 현대 사회에서 왜 의사들이 힘든 것 같니? 라고 물었더니 너무너무 똑똑하게 우리가 현실에 접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의사와 환자 관계가 변하고 신뢰 구축이 어렵고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것 역시도 챗GPT가 역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한응급의사학회 학술대에 비치된 표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면 물론 의료소송이 돌아온다. 제가 같은 방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이 소아심장외과 교수님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김준환 교수라는 캐릭터로 표현이 됐던 그 과인데요. 제가 본 어떤 선생님보다 사명감이 높으신 분 같아요. 이분이 집에 평일에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라꾸라꾸에서 주무시고 주말에는 집에 가시는데 핸드폰으로 응급상황을 항상 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자조감이 섞인 목소리로 내 어깨에는 6억, 12억이 올라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그랬더니 의료소송 얘기였습니다. 소아는 작습니다. 소아의 심장은 더 작습니다. 그 소아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건 정말 전문가가 아닌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내용이 예상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하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수술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이 리워드와 하이 리스펙트가 아니라 의료소송이라면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 그 사명감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의사들이 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다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병원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교수님들 보면요, 요즘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다들 이런 뒷모습입니다. 머리 위에는 먹구름을 하나씩 달고 다니시는 느낌입니다. 올인원이라는 단어가 그분들 보면 떠오릅니다. 이거는 2020년에 고려대학 의과병원에서 조사한 의대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아마 최근에 조사를 한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는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저희 병원 주니어 스텝 선생님들은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을 다 맡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응답자 중에 번아웃 상태는 3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66%는 자의식장애, 디퍼저널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아까도 김성수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사들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이. 근데 물론 의사들 중에서 그런 친절함이나 뭐 그런 것들이 기본 장착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이런 비인간, 그 자의식장애, 디퍼저널라이제이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번아웃이 되면 인간이 되는 기본적인 거, 눈 마주침, 끄덕임, 호명하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탈인간화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번아웃의 또 다른 징후 중 하나가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교수도 8%나 있었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충동도 3분의 2에서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종양내과의 김선영 선생님이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의사들은 왜 그래?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때서 이러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 3분뿐이다. 그 3분 동안 우리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병원의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랑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병원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급여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치과는 원래 비급여까지만 저는 어린이 병원에 이제 소아 중환자들이나 소아 이렇게 가는 많은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길어집니다. 뭔가 비급여를 할 만한 뭐 시술이나 검사보다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점심시간을 이제 넘어가게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계속 외래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김선영 선생님도 그랬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래 진료가 오래 걸릴까? 나는 왜 맨날 점심시간을 넘기고 퇴근 시간을 이겨서 간호사들 눈치를 보게 할까 하고 봤더니 본인이 대학생활부터 절대 내가 놓지 말자, 아무리 바빠도 놓지 말자 하는 것이 환자의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진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의 눈을 어느 순간 안 마주치기 시작하자 진료 시간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자 너무너무 씁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3분, 이것이 또 의사들의 그런 표현들의 한 가지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환자분들의 불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병원에서 환자 경험 평가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을 진단을 받는데 이 환자 경험 평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수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의사들의 개선이 잘 안 되니까 교육을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 주니어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요. 그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와서 이런 교수님은 이러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랬습니다. 단발로 그쳐야 비싸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저는 특히 또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려면 어떤 시간적 여유, 정서적 여유가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된 것만 인지하고 나면 더 원망이 올라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반응이 제가 뭐 자기 공감이나 의사소통이나 뭐 공감 이런 얘기들을 강연하고 나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더 하라고? 나한테 왜 이래 자꾸 이런 하라는 게 많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는 그거는 친절한 것보다는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의료개혁으로 시작했는데 의정 갈등이었잖아요. 갈등이라는 표현에는 항상 감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답이 훨씬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의사들의 감정의 베이스에 뭐가 있을까? 저는 서운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 세 가지 말들은 저희가 자주 나누는 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수술을 고민하고 어떻게 예후가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걸 누가 알아주려나 하는데 그 마음속은 이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줘. 내가 싫다는 게 아니고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좀 알아줘라고 내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를 보는 우리들끼리 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돈도 못 벌고 소아는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들도 많고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다가 나라를 팔았나 보지 소아를 보는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소아가 싫다는 게 아니라 소아를 보는 사람들은 소아가 실험 못합니다. 단 하루도 지속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소아가 좋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너무나. 그런데도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전생 탓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제일 많이 져서 이렇구나. 또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내가 누구를 알고 병원에 누구를 알면 의사들이 더 잘 대해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도 그렇고요. VIP가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봐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환자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몰라줄까? 그 서운함의 이면의 욕구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고 느낌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되어 있던데요. 환자들을 위하는 우리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선한 의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그렇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환자들도 변하고 있죠. 환자들 예전의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환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지고 계십니다. 정보 접근성의 증가와 환자의 의료 지식 향상으로 또 환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는 수직적으로 의사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 몸에 알 권리, 내 몸의 결정권은 내가 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역시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의사의 약간의 시각 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다른 사회, 다른 영역 서비스처럼 더 빠르고 더 잘, 더 맞추면 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 불만과 불신, 스트레스, 피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환자의 기저정서는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 몸이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내용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의사는 만나서 3분밖에 못 만나는데 모니터만 보고 있고 어려운 말들만 반복하고 그래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되죠? 그럼 의사는 싫다고 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환자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제 의료소송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녹음된 걸로 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환자의 속마음은 너를 소송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 바쁘고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집에서라도 여러 번 들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환자의 마음과 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피부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여러 수치들을 다 환자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그런 수치들이 어떤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어땠는데, 이번에 올랐는데, 내렸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환자들도 뭐합니다. 왜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의 수치를 보고 물어보는데 왜 싫어하는 거지? 난 불안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뭐 우리의 사돈의 팔촌이 치과에 산대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고가 환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마음속 기저 욕구는 인정이라면 환자의 마음속 기저 욕구는 안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정하여진 우리는 불안해. 그러니까 제발 마음이 평안하게 잘 설명하고 좀 잘 대해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2023년에 이게 조사했는데요. 글로벌 평균 58%보다 20%가 낮은 38%로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자료에서는 전문직 중에는 의사들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은 좁혀지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를 불신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서운함과 불안한 사이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흔히 의사와 환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환자는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그럼 강자는 누구야? 우리가 강자야? 이렇게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저리 치는데 우리가 강자인가?